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홀로 추심이라고 알고 있었던 통장압류, 강제집행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저는 진짜 이런 블로그 사례만 보면은 진짜 욕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채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요 인터넷만 보면 이제 뭐 떼인 돈 받는 방법, 나홀로 추심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변호사부터 신용정보회사, 심지어 탐정사무소에서도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말한 대로 따라만 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쉽게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죠. 블로그를 보고 은행 압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네요. 자, 안타깝게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인터넷에 떠도는 추심 절차와 정보 그리고 사례는 90% 이상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닉한 부동산과 토지가 있고 계좌에 억대의 현금이 있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재벌 2세를 상대로 추심하는 전략과 사례를 여러분이 상대하는 신용불량 채무자한테 쓰니까 말이죠.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허황된 나홀로 추심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나홀로 어떻게 회수하는지 그 첫 번째 걸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추심 절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집행권을 확보한다. 둘째, 강제집행, 은행 압류 등을 한다. 셋째,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방법으로 회수되는 채권은 단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게 채무자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채권자가 네이버에 떼인 돈 받는 방법, 추심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색하는 만큼 그만큼 더해서 채무자들도 추심 피하는 방법, 회생 파산하는 방법을 매사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나 강제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이 명의를 이전하거나 혹은 허위근저당을 설정하게 해서 제3자와 공모하여 실익 없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죠.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채무자들은 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 명의를 바꿔놓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들도 추심이 들어오는 시기와 어떻게 추심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강제경매, 은닉한 토지 찾아가지고 수억 원을 회수했다. 이런 거는 채무자가 허수아비와 같이 가만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런 블로그 사례만 보면은 진짜 욕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채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홀로 추심이라고 알고 있었던 통장압류, 강제집행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서류들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채무자 신용조사 보고서, 등초본, 실거주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채권채무 원인 서류. 이 준비물들은 여러분들이 신용정보회사나 인터넷 혹은 동사무소에서 소송의 비용만 납부하시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자, 첫째, 주거래 은행 중 가장 최근에 개설한 계좌는 무엇인지, 바로 그 계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계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둘째로 기존 대출과 연체의 이런 증감 상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를 완전히 버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셋째, 사회행위, 상호속용, 허위근저당 부담, 강제집행 면탈 등의 흔적이 채권 발생 후에 발생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이죠. 넷째, 사업장, 실거주지, 직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지의 평수, 전월세 보증금, 집주인의 주소도 파악을 합니다. 이 정보들로 채무자가 밥은 잘 먹고 다니면서 고의로 변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로 힘든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홀로 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 재산조사만으로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한 아까 그 5가지 정보가 채무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거든요. 이것만 해도 제대로 분석하려고 하면 정말 한 면 분석하는데도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을 콱 잡는 과정이기에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아킬레스건을 잡고 언제 전화를 할지, 밤에 찾아갈지, 낮에 찾아갈지, 방문은 언제 할지, 압박은 어떻게 줄 것인지,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좀 다독여줘야 될지, 회유는 어떻게 할지 전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통장 압류하고 집행한다고 해서 회수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나홀로 추심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아까 그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회수율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방문하고 독촉하는데 심리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나홀로 추심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직접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추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압류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신다고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압류만 해놓고 돈을 못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채무자의 약점을 잡고 이 멘탈을 점령하시겠습니까?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